사람들은 몰랐어요. 제가 왜 늘 같은 자리에만 앉는지, 왜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는지. 쟤 까다롭다. 집중도 안 되네. 그런 말들이 날마다 제 귓가를 찔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제 한쪽 귀는 세상의 소리를 대신해 작은 진심과 보이지 않는 신호를 듣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모두가 지나친 문제 하나를 들리지 않는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지금 이렇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기까지 그런 말들에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이름은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은 늘 소리와 싸우며 살아온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거든요. 태어날 때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청력 이상이 오더니 왼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땐 몰랐죠. 한쪽이라도 들리니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더 양쪽 귀가 당연히 들리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회사 회의 시간엔 늘 왼쪽 자리만 찾았어요. 왜냐면 전 오른쪽 귀만 들리니까요. 처음엔 그냥 습관처럼 앉았는데 나중엔 눈치가 보여서 자리를 바꿔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꼭 자리에 집착하더라? 누가 자기 자리 뺐으면 예민하게 굴잖아.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사람들은 몰랐겠죠. 제가 단지 그쪽 자리에서만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그랬다는 거요. 회의 중엔 종종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장님이 농담을 던지면 다들 웃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마다 옆자리 동료가 아, 이 부분도 못 들었어요? 하긴, 하면서 애써 웃었죠. 그 웃음이 더 아팠어요. 하긴이라는 두 글자 속에 당신은 항상 놓치잖아 라는 말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누가 제 이름을 불러도 반대쪽에서 부르면 못 들어요. 그래서 인사를 놓치거나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뒤에서 들려요. 쟤 또 잘난 척하네. 저 정도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귀로는 반쯤만 들리는데 가슴으로는 100번쯤 들리는 기분이었죠. 점심시간에도 비슷했어요.
구내식당에 앉으면 제 왼쪽에 앉은 사람 목소리는 거의 안 들리니까 계속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그러면 또 누가 말하죠. 쟤 말할 때마다 고개를 돌려. 사람 불편하게 하네. 그 말이 또 제 등을 누르듯 내려앉았어요. 어느 날은 복도에서 동료 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볼 땐 서진 씨 좀 오만한 것 같아.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야. 난 웃고 싶은데 그 소리를 못 들을 뿐이야.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그래서 전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회의에서도 굳이 먼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점심자리에서도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대신 저는 눈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웠어요. 입모양, 표정, 분위기, 숨소리. 사람들의 말보다 그 사이사이의 공기에서 감정을 읽게 됐어요. 하지만 그건 방어이자 생존이었어요. 어쩌면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 나름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회의 중이었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제 쪽을 보며 단호하게 물었어요. 서진 씨,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손끝이 떨렸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순간적으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그 짧은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서는데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중 좀 하지. 매번 절에서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날 저녁 팀장님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집중력 부족, 태도 불성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항상 결핍된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바깥에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제 안의 세상은 소리 없이 깜깜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울다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들리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 들으면 되잖아. 그날 이후 저는 변했어요. 회의 때마다 몰래 녹음기를 켜고 퇴근 후 혼자 집에서 다시 들었어요. 놓쳤던 단어, 흐릿한 문장, 사람들 목소리의 미세한 감정들까지 하나하나 적어두었죠. 그리고
입모양을 읽는 법도 독학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연습하며 말이 아니라 움직임을 들었죠.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터득한 제 나름의 기술이었어요. 며칠 후 회사의 큰 프로젝트 발표 날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제가 정리한 발표 자료를 들고 나섰어요. 그동안 놓쳤던 대화의 조각들을 이어붙여 누구보다 꼼꼼한 보고서를 만들었죠. 발표가 끝나자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서진 씨, 이걸 다 혼자 준비했어요? 순간 제 안에 모든 울음이 멎었어요. 그동안 흘렸던 눈물의 무게가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리는 잘 안 들려도 마음으로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팀장님도 말없이 제 노트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치 빠르고 집중력 있는 사람. 들리지 않아도 저는 결국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들 저를 조금씩 이해해주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끝까지 저를 미워했어요. 같은 부서의 박대리, 입사 초부터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사람이었죠. 회의 중이면 꼭 제 말을 끊었어요. 들은 척이라도 좀 하세요. 그리고 일부러 웃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죠. 아, 근데 한쪽은 안 들린다 했죠? 하.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누군가의 억지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얼굴은 웃었지만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서진 씨는 회의 내용을 반만 들으니까 결과물도 반만 나오는 거죠? 그 말에 주변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웃음들이 저를 점점 작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제가 옆자리를 피했고,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면 지금 또 못 들었죠? 아휴, 이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니까. 귓구멍에 확성기를 대고 말을 해줘야 하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던졌어요. 그럴 때마다 모두는 조용히 웃었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비참했어요. 하루는 제가 회의 자료를 전달하는데 박 대리가 일부러 들리지 않는 쪽 귀에다 대고 말했어요. 이거 제대로 들었어요? 저는 뒤늦게 알아차리고 돌아보며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했더니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에휴, 됐어요.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말이
귓속에 돌처럼 남았어요. 그리고 그 돌이 점점 마음을 눌렀어요. 하루는 동료들이 복도에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대리가 그러더라. 서진 씨는 보고서도 반만 알아듣고 쓴다고. 그 말이 소문이 되어 회사 안에 퍼졌어요.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회의에서도 입을 열지 않게 됐어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 대리가 제 앞에서 전화하며 웃었어요. 아, 걔요? 귀가 반쯤 고장났는데 눈치는 100배예요. 살짝 무섭다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괜찮아. 언젠간 다 알게 되겠지. 그때부터였어요. 그의 비웃음이 아니라 그가 틀렸다는 걸 제 방식으로 증명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집중했어요. 회의록을 3번씩 듣고 모든 보고서 문장을 손으로 다시 옮겨 적었어요. 소리 대신 사람들의 표정과 손짓으로 감정을 읽었죠. 그게 제 무기였어요. 박 대리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조용히 강해졌어요. 소리를 빼앗긴 대신 나는 집중력을 얻었으니까.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신제품 기획안 검토 회의가 열렸어요. 팀 전체가 몇 달을 매달린 프로젝트였죠.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누구도 말은 안 했지만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팀의 평가가 갈릴 거란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당연하다는 듯 박 대리가 회의의 중심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이 안대로 진행하면 회사 매출은 반드시 최소 30%는 오를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용히 화면을 보며 자료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래프의 수치가 어딘가 어긋나 있었어요. 수익률 계산표와 비용 구조가 미묘하게 맞지 않았죠. 누가 봐도 사소한 오타처럼 보였지만 그건 전체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오류였어요. 저는 그걸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이 부분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박 대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마치 회의실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진 것처럼요. 또 뭐가 문제예요? 서진 씨, 이번엔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회의실 안에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말했어요. 매출 예측표 3페이지. 단가 입력 셀이 자동 계산이 아니라 수동 입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실제보다 15% 높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어요. 모두가
노트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박 대리도 황급히 시트를 열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이게 왜 수동으로 돼 있지? 팀장님이 다가와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박 대리, 이건 큰 문제야. 이대로 보고 올렸으면 난리 날 뻔했어. 그때 사장님이 말했어요. 이걸 발견한 게 서진 씨예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눈을 가졌네요. 서진 씨.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박 대리를 향하지 않았어요. 박 대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를 내려놓은 채 자리에서 굳어 있었어요. 늘 비웃기만 하던 그가 이번엔 제 눈을 피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서진 씨, 덕분에 살았다. 당신은 소리는 잘 안 들려도 진짜 중요한 건 잘 듣는 사람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껏 쌓였던 모든 말과 시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박 대리의 비웃음, 복도에서 들리던 조롱, 그 모든 게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 일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누구도 제 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회의 때마다 사람들은 제 쪽으로 의자를 돌려 앉았고, 제가 놓칠까봐 말을 한 번 더 또렷하게 해주는 사람이 늘었어요. 이전엔 늘 제 옆을 비워두던 자리에도 이제는 먼저 와서 앉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서진 씨, 이쪽이 들리시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보고서 회람 순서도 바뀌었어요. 이전엔 제 자료가 맨 마지막에 돌았는데 이젠 제 보고서가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팀장님이 말했죠. 서진 씨 자료 먼저 봅시다. 꼼꼼하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조용히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그날 퇴근 무렵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이 귀가 준비를 하던 때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려는데 뒤에서 구두 소리가 다가왔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죠. 서진 씨, 고개를 들자 박 대리가 제 책상 옆에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비아냥거리는 표정도 날카로운 눈빛도 없었어요. 조용히 정말 짧게 한마디 했어요. 수고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너무 오래 기다려온 한 문장이었어요. 그가 돌아서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치 누군가 무겁게 눌러놓은 돌덩이가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겨낸 사람의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쏟아졌던 수백 마디의 비웃음, 무시, 조롱, 뒷담화, 그 모든 말들이 그 한마디 수고했어요 안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미소만 지었죠.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미소가 충분히 대답이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한쪽 귀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을 듣는데 필요한 건 두 개의 귀가 아니라 한 개의 마음이라는 거요. 너는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는 거야. 한쪽 귀로도 세상의 진심은 충분히 들립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괜찮다. 이 세 마디는 마음으로 들을 때 더 선명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어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진심까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들리지 않아도 진심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도요. 지금도 한쪽 귀는 들리지 않지만 이젠 세상이 조용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의 표정과 숨결이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리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들리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한쪽 귀가 닫혀도 마음의 문은 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조롱이 끝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조롱을 견디며 버틴 사람이 보여주는 결과에서 시작됩니다.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들으세요. 세상은 결국 그 마음을 알아듣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보다 진심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크게 세상을 바꾸죠.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